네, 들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 증권 시장이 최악의 하루를 보냈습니다. 미국발 경기 침체 공포에 휩싸이면서 코스피는 8% 넘게 폭락했고요. 코스닥도 무려 11.3%가 떨어졌습니다. 예,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증시도 사상 최대 낙폭을 경신하는 등 글로벌 자산 시장에서 자금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. 전문가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김대호 경제학 박사 연결되어 있습니다.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? 네, 반갑습니다. 예, 안녕하십니까. 자, 오늘 전장 대비 2.42% 내린 2611.3으로 출발한 코스피가 개장 직후에 가파르게 낙폭을 키우더니 2600선과 2500선을 차례로 내줬습니다. 결국 8.77% 하락한 2441.5의 거래를 마쳤는데 이게 이제 종가 기준으로는 최대 하락폭이고요. 과거에도 이렇게 코스피가 크게 휘청였던 적이 있었습니까? 네, 우리나라 정권 역사상 가장 큰 폭으로 주가가 떨어졌습니다. 예.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패닉이다, 극도의 불안과 공포를 수반하는 그야말로 공황 발작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. 그 정권 거래소가 생긴 이후에 이 정도로 크게 떨어진 것은 역사 이래 한 4번 정도에 불과합니다. 네. 1997년 IMF 때, 또 그 글로벌 금융위기 때, 코로나 때, 그에 이어서 역사 이래 4번째 정도 4강에 들어가는 엄청난 폭의 하락을 했다, 이렇게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. 예. 그리고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두 시장의 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서킷 브레이커가 4년 만에 발동이 됐거든요. 이게 코로나19 시절인 2020년 3월 이후에 처음 발동이 된 건데 그때만큼이나 지금 시장의 공포가 크다, 충격이 크다 이렇게 봐야겠습니까? 예, 사이드카라는 게요, 비상벨을 울려서 좀 열기를, 또 패닉을 조금 진정시키는 것이고, 서킷 브레이크는 아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가가 8% 이상 추락한 상태가 상당 기간 계속될 때는 아예 휴즈 단자를 끊어버린다, 그 전기선을 차단한다 해서 20분간 거래를 중단시키는 조치입니다. 매우 강력한 조치죠. 이런 게 발동할 정도로 주가가 하락폭이 가팔랐다, 이렇게 볼 수 있는데, 특히 더 걱정이 되는 것은 이게 보통 사이드카를 발동하거나 서킷 브레이크로 주식 거래를 끊고 나면 그 차단 이후에는 주가가 좀 돌아오는 경향도 있는데, 오늘은 사이드카 발동한 이후에 주가가 더 떨어졌고, 네. 또 서킷 브레이크 발동할 때도 주가가 더 떨어졌다. 시장의 불안감은 더 컸다, 이렇게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. 예, 지금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오늘 일본 증시 대표 주가 지수인 니케이 지수도 12.4% 폭락하면서 사상 최대 낙폭을 경신했고요. 또 일본 종합 주가 지수죠, 토픽스도 12.2% 하락했는데 지금 이제 뉴욕 증권 시장의 상황도 봐야겠습니다만 이게 글로벌 전체로 증시 폭락세가 번지는 것 같거든요. 어떻습니까? 그렇습니다. 우리나라 코스피, 코스닥만 유독 떨어진 것은 아니고요. 예. 오히려 일본은 우리보다도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. 대만도 거의 9%가량 떨어져서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. 특히 일본의 사태가 더 심각합니다. 지금 미국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미국의 하락폭은 아시아 증시보다는 상대적으로 덜한 편이에요. 예. 물론 밤에 장을 열어봐야 그 충격파를 다시 한번 측정할 수 있겠습니다만, 지금 현 단계 미국에서도 지금 선물 거래가 열리고 있는데, 미국은 나스닥 지수가 약 한 4% 정도 하락한 데 그치고 있거든요. 네네. 그럼 왜 일본이 이렇게 더 떨어지냐? 일본은 그야말로 엎친 데 겹쳤다,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엎친 데 겹쳤다. 예. 그렇습니다. 미국의 경기 침체로 부도 가능성이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최근에 일본이 금리를 인상했습니다. 다른 나라는 다 금리를 인하하고 있는데 나홀로 금리를 인상하면서 일본 엔화 가치가 급격히 지금 상승하고 있거든요. 자, 이런 현상이 생기다 보니까 그동안에 일본의 돈 가치가 쌌을 때는 일본 기업의 수출이 굉장히 잘 됐습니다. 환율 혜택을 톡톡히 누린 것이죠. 그런데 이제는 금리가 인상되면서 더 이상 이 환율 혜택은 없다라는 이런 불안과 공포가 있었습니다. 거기에다가 미국발 경기 침체가 겹치는 바람에 일본에서는 지금 니케이 지수가
무려 12.40%, 우리보다도 훨씬 더 많이 떨어졌죠. 예. 그리고 장주 한때는 거의 13%까지 폭락을 해서 일본은 패닉이 우리보다 더 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예, 일본의 증시도 굉장히 충격이 큰데 이게 증시뿐만 아니라 다른 자산 시장에서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습니다. 가상자산도 최근 들어 좀 출렁이고 있는데 한때 1억 원을 돌파했던 비트코인 가격이 7천만 원대로 떨어졌더라고요. 그렇습니다. 이 금융자산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. 하나는 예. 수익률은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높을 수 있지만 사태가 불안하면 패닉 같은 게 오면 당장에 돈을 못 바꾸게 돼서 어떤 이 투자자들이 하이 리스크, 하이 리턴이라고 하는 위험 자산이 있고요. 또 하나는 수익률은 낮지만 은행에 넣어놓은 예금처럼 뭐 그런 대로 돈은 굴릴 수 있다. 이렇게 안전자산, 위험자산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지금 전 세계 시장에서 위험자산,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, 하이 리턴이라고 하는 어떤 리스크도 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돈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자산들 아주 폭락을 하는데 주가보다도 훨씬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게 지금 가상자산입니다. 비트코인 한 15% 정도 24시간 기준으로 떨어져 있고요. 예. 이더리움은 그거보다 더 큰 20% 폭락. 그야말로 위험자산 어떤 엑소더스, 대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예. 지금 이렇게 금융시장의 충격이 큰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미 연준이 7월에 금리를 내렸어야 했던 게 아니냐 이런 금리 인하 실기론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9월에 FOMC에서 기준금리를 더 큰 폭으로 내려야 한다. 뭐 이른바 이 B컷을 단행해야 한다.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? 예, 경기 침체 우려가 왜 나왔냐면요. 미국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2022년 3월 달부터 아주 큰 폭으로 올려왔습니다. 그래서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5.5%까지 올라가 있습니다. 이 금리가 높다 보면 경기 침체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. 이제 어떤 측면에서는 연준은 좀 경기를 냉각시키더라도 물가를 잡아야 되겠다. 그런 각도에서 계속해서 금리를 올려온 것입니다. 두 마리 토끼라는 얘기가 있습니다. 경제학에. 결국은 경기와 물가를 동시에 잡아야 되는데 최근 이제 일각에서는 물가 잡느라고 경기를 너무 어떤 신경을 쓰지 않은 게 아니냐. 그래서 바로 지난주에 미국 연준이 FOMC를 했습니다. 지난 이제 물가도 어느 정도 잡혔으니까 7월 달에 금리를 내렸었어야 했다라는 그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. 그러나 연준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아직까지 뭐 경기 침체가 온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고요. 경기 침체 공포는 있지만 그동안에 주가가 워낙 오르다 보니까 그 공포가 오는 데 따라서 너도 나도 투매를 하다 보니까 주가가 떨어지는 것이지 아직까지 미국의 경제는 여전히 견고하다. 특히 지금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2.8%입니다. 예.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계속 떨어지면 연준에서는 다음 FOMC 9월 달에 0.25%가 아니라 그보다 2배 높은 0.5%포인트의 금리 인하도 가능하고요.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임시 FOMC를 열면 뭐 내일이라도 금리를 내릴 수는 있습니다. 그러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현재까지는 거시경제 지표는 그렇게 심각할 정도로 위기 상황은 아니다. 불안감이 증폭된 것이니까 좀 더 두고 보자 하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. 예, 오늘과 같은 미국발 경기 침체 공포도 그렇고 또 중동 지역의 확전 우려도 글로벌 경제의 또 다른 뇌관으로 떠오르지 않습니까? 앞으로 또 어떤 변수들을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? 네, 그렇습니다.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중동 지역도 세계 경제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데요. 이 하니에라는 하마스의 지도자가 이란에서 이제 폭격을 받고 사망했는데 이란에서는 그 배후로 이스라엘을 지목하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결국은 이스라엘과 이란이 붙게 되면 중동 전면전이 생기고 이 중동 전면전은 국제 경기에 물류 대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. 이런 우려가 하나 있고요. 최대 관전 포인트는 과연 경기가 연착륙할 수 있겠느냐. 현재 경기는 어느 정도 침체로 몰고 가고자 하는 것이 연준의 금리 인상을 한 사실상 의도였습니다. 문제는 경기가 조금씩 이렇게 하방이 돼야 되는데 갑자기 크게 내려가면 이 경제에 충격이 오게 되고 패닉이 올 수 있다. 그래서 앞으로의 그 경기를 연착륙시킬 수 있는 노력, 그것이 결국은 한꺼번에
내리막는 것만 경착륙만 막아낸다면 뭐 세계 경제는 큰 문제 없이 불안을 떨쳐낼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문제는 과연 급격한 하락이 아닌 단계적인 질서 있는 하락을 얼마나 할 수 있느냐, 여기에 경제정책의 성패가 달려있다,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앞으로의 변수들까지 짚어봤습니다. 국내 증시 급락과 관련해서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